요즘 뉴스에서 시카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좀 낯선 이름의 코로나19 변이가 또 나왔다고 해서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카다 변이가 대체 뭔지 그 실체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백신도 무용지물,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 보면 덜컥 겁부터 나죠. 혹시 백신이 정말 소용 없어지는 건 아닐까? 이게 우리 모두의 가장 큰 두려움일 텐데요. 이 질문부터 바로 짚고 넘어가죠. 과연 진실은 뭘까요? 자, 일단 크게 숨 한번 쉬셔도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식 평가는 아주 명확합니다. 추가적인 공중보건 위험이 낮다. 막연한 공포보다는 정확한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이 평가를 기준으로 차분하게 시카다 변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변이의 정체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공식 명칭은 BA.3.2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시카다, 그러니까 매미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네, 공식 명칭은 오미크론의 한 갈래인 BA.3.2입니다. 근데 이 별명이 참 재밌죠. 마치 매미가 수년간 땅속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이 변이도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화하다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딱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70개 이상. 와, 이 숫자가 바로 시카다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가지고 있는 돌연 변이의 개수입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죠. 과학자들이 이 변이를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변이가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2024년 11월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됐고요. 작년 12월에 WHO가 감시 대상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일본과 미국까지도 확인되면서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변이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바로 여기 국내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퍼지고 있을까요? 확산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4월 기준으로 시카다 변이는 이미 전 세계 33개국 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상황은 더 주목할 만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올해 1월에 3.3%에 불과했던 점유율이요. 단 2달 만인 3월에 23.1%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죠? 특히 눈에 띄는 점은요. 국내에서는 초등학생 연령대, 그러니까 7세에서 12세자에서 검출률이 유독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같은 밀집 환경이 주요 전파 경로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가장 큰 우려 3가지를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겠죠. 시카다 변이에 걸리면 증상이 더 심각한가요? 더 위험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상은 기존 오미크론과 대체로 비슷합니다. 물론 일부 심한 인후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아직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변이가 더 심각한 중증이나 입원율, 사망률을 높인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가장 걱정하는 그 질문이죠. 아니, 돌연 변이가 70개가 넘는다는데 이 정도면 정말 기존 백신은 이제 효과가 없는 걸까요? 자, 물론 돌연 변이가 많다 보니까 백신을 맞았더라도 감염 자체를 100%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면역을 일부 회피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백신이 입원이나 사망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이 방어막 역할은 여전히 매우 효과적으로 해낼 거라는 점입니다. 감염 예방과 중증 예방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려입니다. 혹시 이 변이가 또 다른 대유행, 그러니까 팬데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은 아닐까요? 다행히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의 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일종의 면역 장벽을 갖췄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0년 초반과 같은 그런 대규모 팬데믹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변이가 유행하던 상관없이
이분들은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은 뭘까요? 사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도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위험군이라면 최신 백신에 맞는 게 좋고요. 사람이 많은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을 고려하고 손 씻기, 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프면 쉬기. 이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카다 변이는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도한 공포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봅니다. 시카다 변이가 끝이 아닐 겁니다.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변화하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다음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